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행 유지 단계에서의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니코틴 중독에 대하여 인지행동치료를 통하여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상증가법 covert sensitization. 여기서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필 때마다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하여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하여 이제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담배 가게에 있는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담배를 팔면서 그걸 붙여놓는다고 사실 우습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치료적 기법으로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증감. 계속 혐오 조건을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reinforcement. 금연 행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강화. 어떤 행동에 대하여 자기가 사실 금연에 대한 보상을 경험하도록 하고 자기 강화에 활용하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금연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를 통해서나 주위 사람을 통해서나 내가 오늘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보상을 받게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강화물, 이제 스캐너의 강화물이죠. 어떤 대체된 강화물을 통해서 그것을 대리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가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 담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뇌가 즐거워서 담배를 요구하는 건데, 다른 강화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화물 통한 보상을 통해서, 이 강화물에 있어서 두 가지죠. 보상과 벌. 이건 벌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서. 또 벌을 줄 수 있겠죠.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벌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내가 오늘 목표로 한 것을 담배를 끊었을 때, 오늘 하루 담배 피지 않았을 때 나에게 보상하는 것.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네. 이 보상 강화물이 크면 클수록 사실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당신이 금연을 하면 1년 동안 금연하면 내가 1억을 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금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난 1억을 줘도 못하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을 준다면 금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억이 아니라 사실 1,000만 원만 줘도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놔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연에 따른 어떤 보상을 경험하도록 해서
그 보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담배를 끊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사실 국가가 하고 있죠. 뭐 담배를 끊으면 몇십만 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사실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좋아서 담배 피다가 자기가 그래서 담배를 끊는데 돈을 준다고 참 우스운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의 상담 첫 번째 흡연 행동 파악하기. 언제 흡연을 시작했는지, 첫 흡연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현재의 흡연 습관을 확인하고요. 과거와 현재의 흡연 행동을 파악해서 니코틴의 의존 정도를 확인하고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흡연 행동을 파악하기. 흡연 행동을 파악하기. 그러니까 물론 흡연은 이제 완전 습관화되어져 있으면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여기 있네요. 현재 흡연 습관을 확인하는 건데 거의 습관적으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자신이 니코틴의 의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내가 어느 때 더 담배를 피는가, 어떤 상황, 주로 스트레스 상황인데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담배를 피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흡연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담배를 끊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금연의 경험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 다 금연을 시도했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연의 시도 횟수 또는 유지 기간, 하루 동안 해봤는지, 이틀 동안, 일주일은 그래도 금연을 해봤는지, 한 달을 해봤는지, 그러한 것, 유지 기간, 사용했던 어떤 방법의 파악, 시도가 없었다면 왜 시도가 없었는지, 또 다시 피우게 된 이유와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연 경험을 다 탐색하고 파악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성공했다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굉장히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에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이 정도 파악하고 탐색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이제 전문 상담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가능성은 확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체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상담사의 역할이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탐색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실 전문 치료적 상담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역할이죠. 뭐 가장 기본적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원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금연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탐색해 보면 특별히 가족의 지원. 물론
가족의 지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제가 뭐 중독은 다 의존형이 특별히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 사실 모든 지금까지 다 가족이 다 나왔죠. 그죠? 다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중독 치료에서는 중독 치료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중독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치료하고 같이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사회에 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 올 확률이 훨씬 높죠, 사실. 그랬을 때 이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회적 지원에 대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배울 때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세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세 사람보다 나에게 어, 스트레스를 주는 이 한 사람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보다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한 사람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에요. 이걸 못 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의 동기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통해 금연의 동기를 파악하는 모든 이유를 다 상세히 보는 거죠. 건강상, 사회적, 자신감, 경제적, 기타 나누어서 평정, 마음가짐. 하여튼 어쨌거나 모든 그걸 통해서 금연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것을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되는 거죠. 또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물론 이제 점점 더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그다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금연의 동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연의 동기 강화하고 금연의 망설임, 이득과 대가를 저울질하는 거죠.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흡연의 단점과 금연의 이득을 명료해 줄 필요가 있다. 전문 상담사가. 이제, 분명히 담배를 피울 때에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점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켜줘야 되고, 금연했을 때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주 명료화 시켜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각하고, 금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 동기를 대색해주는 문구 등을 통해 내재된 금연 동기를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담배 가게 계속 써놓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리고 금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고취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담자의 초기 자신감 파악 후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우선 짧은 시간 동안의 금연 목표에 초점을 상담시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상담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돼요. 목표 설정. 특별히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 이것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가 금연했다 그러면 이제 이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6시간 금연했다 그러면 이거 12시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의 금연 목표에 먼저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성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연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흡연의 욕구를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 내가 막 담배가 피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전략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통해 내담자 자신이 대처 방법을 말하게 한다. 왜 담배를 피우고 싶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그리고 흡연 행동에 대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단 정상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금단 정상을 대비해서 어떤 대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대한 행동 혹은 대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중독 현상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시작일을 정하는데 금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적어도 2주가량은 금연 준비 기간을 가지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다. 금연 준비. 그러니까 언제부터 금연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한다는 그 2주 전에 최소한 2주 전에 내가 이때부터 금연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심리적으로 자신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적어도 2주가량은 그냥 바로 금연한다 이것이 아니라 금연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안 좋잖아요.
실행 유지 단계에서의 상담. 자, 먼저 시작일을 정해놓고 시도하지 않은 내담자를 상담하는 건데요. 아니 분명히 2주 후에 해보기로 했는데 시도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질책하는 대신 시작일을 다시 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죠. 두 번째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일단 상담을 종료하고 하루 정도 검연을 시도한 후 상담을 요청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계속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상담은 상담받는 사람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담을 별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내담자가 정말로 이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을 정해놓고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상담을 종료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생겼을 때 다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데 계속 상담을 끊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협연이 재발한 내담자를 상담하기, 학습의 기회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고요. 한계비의 협연에 관한 위험성이 절대 위험이다. 하여튼 이런 계속했던 경고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주위에서 우리 금연 클리닉도 있고 국가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금연 클리닉에 참여해서 무료예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 그런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실패하는지.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하기. 예상하고 있더라도 실제 금단 증상을 겪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 금단 증상이 심하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단 증상이 무해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단 증상은 일주일 갈 겁니다. 한 달 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막 진짜 죽을 것만 같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굉장히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 이게 죽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금단 증상 극복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줘서 이 금단 증상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발 위험의 상황에 대처적 상담해주고 금연 후 어려웠던 상황과 그때 행한 대처 행동 상황을 분석해보고 위험 상황을 극복하다 보면 내담자 스스로가 통제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통제력. 그러니까 모든 것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상담은. 컨트롤 될 수 있으면 그건 상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통제력, 컨트롤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상황을 계속 극복하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통제력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이 상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속되는 금단 증상에 대해서 상담하기.
흡연과 연합된 자극에 노출되면 심리적인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처 전략 계획을 시작.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를 쭉 써가지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자극에 담배를 핀다. 이런 게 사회생활 안 하면 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에 있어도 사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 어떤 자극이 와서 담배를 피울 때에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처 전략 계획까지 실행하고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비흡연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로서의 자기 이미지의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연을 시작한 내담자가 자신을 담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항상 자신은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어져 있는데 담배를 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신을 담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끔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모습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지 않는 모습이 더 멋있는 거야. 이런 거. 나는 이제 담배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이야. 담배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게 해야 된다. 자, 상담 종결하기. 종결 상담은 한 회기나 두 회기 동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 상담도 필요합니다. 종결 상담은 한 회기나 두 회기 동안 진행하는데 상담자의 지원 없이 계속 검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결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대처 전략을 계속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상 가능한 재발 위험 상황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했기 때문에 검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대처 전략을 계속 잘 사용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요. 혹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상 가능한 어떤 재발 위험 상황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고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배를 피지 않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한 회기나 두 회기 동안 종결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쳤습니다.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뭘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단순히 담배, 알코올,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행동 중독을 할 텐데요. 어떤 행동, 도박이나 이런 거 있겠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한 것은 행동 중독이 아니라 어떤 약물 중독에 대해서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담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중독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자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겠죠. 이제 담배, 이제 물질 중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담배에 대한 중독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기는 여러분들도 담배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한번 끊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정말 중심으로 공부해두고 싶고요.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아까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또 지금 금연 클리닉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보건소에 가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이제 물질 정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행동 중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